속이 든든하고 맛있는 팥죽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팥죽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고 통풍이 생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로부터 팥죽을 먹으면 잔병치레가 없다 라고 할 만큼 건강에 좋고 당뇨나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팥죽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실 경우에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은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설탕입니다. 요즘처럼 날이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바로 팥죽인데요. 그런데 팥죽은 맛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혹시 팥을 삶을 때 거품이 생기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핵심 성분 사포닌인데요. 귀한 산삼이나 인삼에 들어있다고 아시겠지만 팥에도 정말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혈액 속 중성지방을 조절하여 피로회복은 물론 나이가 들수록 자꾸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팥은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전체의 2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식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는 우유보다 무려 6배나 많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팥죽을 드실 때 설탕을 뿌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맛은 참 좋지만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설탕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사포닌 성분을 파괴한다는 건데요. 건강을 위해서 팥을 챙겨 먹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 대신 소금을 살짝 넣어 보신다면 놀랍게도 짠맛이 아니라 단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또한 팥을 빨리 끓이려고 간혹 소다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팥에 들어있는 영양성분들이 모두 파괴되니 꼭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몸에 좋은 팥을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니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하루 정도는 물에 넣어 불려줍니다. 그 다음 물을 버리고 깨끗이 씻어준 다음 냄비에 한 번 더 30분간 끓여주고요. 색과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 완성인데요. 물은 하루 1잔에서 2잔 정도만 섭취하시고 함께 삶은 팥은 식간에 한 숟가락씩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찹쌀입니다. 팥과 찹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조합인데요. 영양 측면에서도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팥에는 철분, 아연, 인,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팥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뇨작용이 지나치게 일어나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찹쌀을 함께 섭취하면 팥의 이뇨작용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찹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좋은 비타민 B1, B2, E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 주고요. 무엇보다 추운 날에는 관절염이 심해지기도 하고 뼈도 삐끗하기 쉬운데 이런 염증과 골밀도를 향상시켜 줍니다. 그러니 팥과 찹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더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신장이 약한 분입니다. 팥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팥에는 무려 쌀의 10배, 바나나의 4배 이상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에 쌓이게 되면서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는데요. 이는 무력감, 피로감,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마비, 부정맥,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요. 또한 식이섬유도 과량 섭취하게 되면서 복부 팽창과 통증, 설사 등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장이 약하다면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호박입니다. 요즘 들어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팥과 호박을 드시면 좋은데요. 팥에는 고단백, 저지방,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변비에 좋은 것은 물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그중 비타민 A와 B가 시력 저하, 건조증, 야맹증으로부터 눈을 지켜줍니다. 시신경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망막이 빛의 변화와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비타민 A가 베타카로틴 성분이 있어서 눈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안구 질환인 백내장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박을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호박 역시 눈 건강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등 식물성 화학물이 풍부합니다. 빛의 파동으로부터 시력과 망막세포를 보호해 주는데요. 또한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해 원기 회복은 물론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해 혈관 질환,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호박은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호박도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팥과 마찬가지로 칼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당분이 다소 함유되어 있어서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과다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점만 잘 알고 드신다면 호박 팥죽이나 호박 팥차를 드시는 것은 천연 보약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갑상선이 약한 분입니다. 한의학에서 팥은 적소두라 부르며 약재로 처방할 정도로 몸에 좋은데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해독을 하며 고름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건강에 좋은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체온 조절, 신장 박동, 식욕, 근육 기능 등 신체 전반적인 대사를 조절하는데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영양소로 요오드가 충분히 섭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요. 이런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종이나 기능 저하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한 양의 팥을 섭취하면 오히려 요오드가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퓨린도 있어서 통풍 환자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과 염증, 발가락, 무릎 등 관절 부위의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팥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장이 약한 분들도 과다 섭취하면 몸에 무리가 됩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드시게 되면 배가 아프거나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나이가 들수록 본인의 건강에 맞게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생강입니다. 팥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아프신 분들 있으시죠? 이럴 때 생강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팥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소화를 돕고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서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염증과 암세포를 없애주기 때문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관에 쌓인 독소를 해독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질환 예방에 정말 좋은데요. 여기에 생강을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몸속 발암물질을 없애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찐 후에 말리면 효과가 10배나 증가합니다. 이렇게 말린 생강을 팥과 함께 차로 만들어 드시면 수족냉증을 해결하고 팥의 찬 성질을 막아 최고의 항암제가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하니 따라해보세요. 먼저 팥 60g 정도를 미리 불려줍니다. 생강은 매운맛이 있으니 적당량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 물 1리터에 불린 팥과 생강을 넣어 30분 정도 팔팔 끓이면 됩니다. 진하게 드시고 싶다면 원하시는 만큼 더 끓이시고요. 팥과 생강을 체에 걸러주시면 완성입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 품은 흑염소 진액은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자를 먹으면 각종 질환과 암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땅속의 사과라 불리는 감자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해 위 건강, 고혈압에 좋고 특히 항암 효능이 너무나 탁월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감자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감자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보관 방법입니다. 감자를 한번 구입하면 오래 두고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보관하다 보면 싹이 나거나 색이 변하는 경우 많으시죠? 이러한 변화는 솔라닌이라는 독소의 함량이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데요. 이 독소는 감자를 비롯한 가지과 식물이 자기 방어 목적으로 천연 살충제를 생성하는 겁니다. 조금만 섭취해도 두통과 복통, 그리고 구토와 같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고 과다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고 싹이 났다면 대충 뜯어내거나 고온에서 조리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솔라닌은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물로 씻어낸다고 해서 제거되지는 않고요. 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리 방법으로는 그 함량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관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구입 후 물기를 바짝 말려주고 상태가 변한 감자를 분리해 줍니다. 통풍이 잘 되게 박스에 구멍을 뚫고 신문지를 깔아 서로 붙지 않게 놓아주고요. 마지막으로 검정 비닐봉투를 덮어주시면 통풍도 잘 되면서 햇빛도 차단되어 보다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더 있는데요. 사과를 함께 넣어두시면 에틸렌가스가 나와서 감자에 싹이 나는 걸 막아주니 기억하셨다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우유입니다. 감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흙 속의 사과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거죠. 특히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6, 칼륨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에 다양한 영양소를 가져다 주지만 비타민 A와 칼슘, 지방과 같은 다른 영양소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식품이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감자만으로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해주고요. 감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비타민 D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데요. 하지만 우유에는 비타민C가 부족한데 바로 이 점에서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건강을 위해서는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감자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유해산소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세포 변종을 막아 항암 효능도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감자와 우유를 스프로 만들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먼저 감자를 잘 씻은 후 껍질째 잘라주세요. 그 다음 버터를 조금 넣어
감자를 먼저 익히다가 양파, 파 순서로 볶아주고요. 재료가 잠길 만큼 물을 부어줍니다. 잘 익었다면 믹서기로 갈아준 후 우유를 첨가하여 농도를 조절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춧가루를 톡톡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바나나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밥 대신 감자와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두 음식은 다양한 영양소 중 특히 칼륨이 풍부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고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영양소가 그렇듯 칼륨의 섭취도 적당량이 중요한데요. 신장 기능이 정상적인 분들은 과다 섭취를 하더라도 넘치는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지만 만성신부전이나 신장질환을 가진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서 칼륨이 쌓여 고칼륨 혈증이 생기며 이는 무력감, 피로감, 저림 등이 나타나고 심지어 부정맥과 가슴 통증까지 유발하는데요. 따라서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고 과도한 섭취는 건강한 분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식품을 통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감자를 하루 몇 개 정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일일 칼륨 권장량과 다른 음식까지 생각했을 때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구운 감자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으로 놀라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 감자를 드시면 싹 해결됩니다. 감자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눈 떨림이나 다리 근육의 경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마그네슘의 부족은 다리에 질을 일으키고 칼슘의 부족은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중년 이후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더욱 많이 나타나는데요. 또한 감자 속 칼륨은 혈관을 확장하고 나트륨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감자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여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효능 덕분에 그냥 먹어도 몸에 좋지만 효과를 배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삶기보다는 굽거나 쪄서 먹는 건데요. 감자를 삶게 되면 마그네슘과 칼륨이 줄어들지만 굽거나 찌면 그 함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껍질째 섭취하면 비타민C 함유량이 2배까지 증가하고요. 식이섬유도 소화를 촉진하고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서 대장암과 같은 암 발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혹시 감자를 차갑게 먹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따뜻하게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차갑게 먹어야 좋은데요. 감자를 차갑게 먹으라고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익혀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신기하게도 감자의 전분이 더 좋은 형태인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는데요. 이렇게 변한 전분은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결국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특히 대장암의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 전분에 비해 칼로리도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인데요. 저항성 전분이 한번 형성되고 나면 감자를 다시 데워 먹어도 그 효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따뜻하게 드셔도 건강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이미 익힌 감자를 냉장 보관하는 것은 권장드리지만 생 감자를 냉장 보관하는 것은 독성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 감자튀김입니다. 바삭한 감자튀김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맛은 참 좋지만 건강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고온에서 굽거나 튀길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뇌신경을 공격해 치매까지 유발합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크릴 아마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맛있는 감자튀김을 못 먹는다는 건 아니고요. 간단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할 때 175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조리하기 전에 식초물에 담가 데치면 되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달걀입니다. 예전과 달리 근육이 자꾸 빠져서 몸이 약해지신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감자를 드시면 좋습니다. 감자에는 100g당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콩을 제외한 일반적인 채소 중에서는 함유량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많다 해도 하루 권장량을 채우기엔 부족한 양인데요. 또한 감자의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동물성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가장 어울리는 동물성 단백질이 바로 달걀인데요. 달걀은 감자와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근육 생성과 유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D와 B12 그리고 콜린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어 함께 먹었을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를 보완해 주는데요. 감자 속 식이섬유와 비타민C는 달걀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도 최고의 궁합입니다. 따라서 감자와 달걀을 하루 두세 개씩 섭취하신다면 약해진 근육과 소화 건강에도 좋아서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이제부터는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계피를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지고 치매 예방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피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위건강, 혈관건강, 뇌건강까지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계피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그리고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혈을 순환시키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 많이 쓰여 왔는데요. 타액과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도와주고 궤양이 생기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계피는 인체에 유해한 세균들과 싸워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관련 실험에 따르면 115종류의 식품들 가운데 항염증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온몸의 영양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계피가 추천되는 이유입니다. 또 요즘에는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병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계피를 드시면 좋습니다. 한 연구진들은 당뇨병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40일간 계피가루와 위약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계피가루가 투여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지방, 콜레스테롤이 30%나 감소한 반면 위약을 먹은 당뇨병 환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에 당뇨 전 단계인 사람은 물론 당뇨인들도 드시면 좋은데요. 더 놀라운 점은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뇌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계피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뇌 속 단백질 축적을 방지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물질로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건 물론 이미 여러 연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뛰어나다고 발표되었는데요. 열량도 거의 없으며 체중을 늘리지 않기에 전혀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독이 되는 궁합과 보약이 되는 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간 손상 악화입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균 효과가 뛰어나며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벤조피렌 계열에 속하는 식물성 화학물질로 과다 섭취 시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 쿠마린의 과다 섭취는 간 독성을 증가시켜 영구적인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 75세 여성분이 일주일간 계피를 과다 섭취했더니 간 손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콩팥이 약한 분들도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실론 계피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 낮아 안전하지만 이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피를 드실 때 하루에 많이 드셔도 한 티스푼 이하로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계피 가루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계피는 성질이 맵고 쓰며 뜨겁기 때문에 적은 양은 약용으로 가치가 있지만 많은 양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계피가루가 폐에 축적이 되면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계피가 가진 셀룰로스라는 섬유질을 배가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녹지도 않으며 폐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하는 건데요. 그러니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계피가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실수로 계피가루를 마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요리할 때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저혈당 위험입니다.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계피는 그만큼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뛰어난데요. 계피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혈당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한 당뇨병 센터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하루 3번 계피가루를 먹게 한 결과 혈당 수치가 떨어졌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혈당 관리에 좋다고 해서 계피를 많이 먹거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뇨약과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몸에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러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실제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은 저혈당 증상을 겪는다고 하며 고혈당 증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합니다. 식은땀과 현기증뿐만 아니라 심하면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 저혈당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계피 섭취에 주의하시고 드시고 싶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몸에 열이 많은 분입니다. 유독 더위를 많이 타고 가슴속에서 열이 오르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는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감기에 걸린 것처럼 체온을 높여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몸에 열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체온 조절을 위해 열을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염증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계피를 먹고 난 뒤 만성염증이 생긴다면 오히려 치매나 간암, 대장암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열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계피를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네 번째, 약 섭취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계피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을 잘 통하게 하며 간이나 폐에 기를 고르게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손발이나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폴리페놀 성분으로 인하여 혈관 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능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혈액 응고제를 처방받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가 혈액순환을 자극하기 때문에 혈액의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피에 함유된 쿠마린 성분은 약물과 만나면서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간 손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계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생강입니다. 음식의 감칠맛이나 향을 더해주는 생강은 예로부터 약재로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감기 기운을 물리쳐주고 배탈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비만과 당뇨, 심장병 위험을 낮추고 전반적인 사망률을 감소시켜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생강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 성분 덕분인데요. 이는 위장관 기능을 안정시켜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노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여러 퇴행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예를 들자면 관절염, 황반변성, 알츠하이머병에 효과가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계피와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피의 시나말데히드라는 성분이 생강과 유사하게 위장 강화 효과, 살균 효과, 감기 치료 등에 좋은데요. 무엇보다 계피의 혈액순환 효과 덕분에 수족냉증과 복부냉증,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의 통증을 없애줍니다. 그럼 생강 계피차를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생강과 계피를 흐르는 물에 헹궈주고 생강은 껍질을 벗겨 편으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물 2리터 정도의 재료를 넣어주고 끓이시면 완성입니다. 혹시 집에 대추가 있다면 같이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대추의 단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건 물론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만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올 겨울 감기와는 담을 쌓는 건 어떠신가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커피입니다.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시는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암 촉진 단백질의 결합을 방해해 암 성장을 억제합니다. 비타민C보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어서 뇌와 신체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커피 속 카페인은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땐 적당한 섭취가 중요한데요. 거기에 설탕이나 프린 대신 이것을 첨가하면 보다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계피인데요. 커피에 계피를 타서 마시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멕시코에서는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얹어 먹는 게 전통 커피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커피에 계피가루를 함께 섭취하면 궁합이 좋습니다. 특히 계피의 베타 실린 가레시놀 성분과 커피의 클로로겐산 성분이 만나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유령혈관의 예방은 물론 모세혈관의 노화와 장애를 억제하고 생성에 탁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커피에 계피 반 티스푼을 넣은 뒤 드신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사과입니다. 매일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죠. 사과에는 비타민C, 사과산, 구연산 등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피토케미컬 성분은 신체 내의 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로의 원인인 젖산을 감소시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사과 속 식이섬유는 혈관에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 동맥 경화나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피를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사과의 퀘르세틴 성분과 계피의 폴리페놀, 신라말데히드라는 성분이 항산화,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는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사과의 식이섬유와 계피의 인슐린 감수성 개선 효과로 인해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 예방, 위건강, 심혈관 건강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사과를 먹기 좋게 자른 후 그 위에 계피가루를 솔솔 뿌려 드시는 방법이 있으며, 사과 계피차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가지를 먹으면 당뇨와 각종 질병이 싹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지는 혈압과 당뇨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가지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지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오이입니다. 가지와 오이를 냉국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 두 식품을 함께 드시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가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온을 낮추고 열을 해소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염증이 있는 부위에 마치 얼음찜질을 하듯 진정 효과를 주기 때문에 관절염과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몸이 차가운 분들이 가지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좋은데요. 특히 오이와 같은 찬 식품과 함께 먹으면 몸이 지나치게 식어 소화불량, 복통, 냉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몸이 차가워지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혈액이 뭉치게 되고, 이는 뇌졸중이나 저혈압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와 오이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강한 이뇨작용으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성분까지 배출시켜 전해질 불균형이나 혈압 변동, 심지어 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들기름입니다. 고지혈증이나 혈압, 당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가지를 드시면 좋습니다. 가지에는 다른 채소에 비해 특히 많은 항산화 성분 클로로겐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지방 분해와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중성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고혈압, 항당뇨, 항비만 작용을 동시에 하여 비만과 함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성분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함량 변화가 크게 달라집니다. 식품영양과학회지에 따르면 가지의 클로로겐산 성분은 100g당 271mg에서 찜기에 찌면 최대 375mg이나 증가하고, 다른 조리 방법으로는 최저 20mg까지 감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볶아서 조리했다면 오늘부터는 쪄서 드셔야 이 클로로겐산을 무려 20배 이상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가지를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데요.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 알파-리놀렌산이 가장 많아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가지의 보랏빛은 나스닌이라는 안토시아닌 계열 성분인데 수용성으로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기름을 이용해서 가지 표면에 기름막을 형성시키면 나스닌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가지와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가지 튀김입니다. 가지를 맛있게 먹기 위해 기름으로 볶거나 튀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소하고 맛있기는 하지만 몸에는 안 좋습니다. 가지를 잘라보면 속살이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그래서 스펀지처럼 기름을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지의 지방 함량은 100g당 0.1g에 불과한데 식용유를 두르면 지방을 83g이나 빨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름을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서 염증과 혈액이 뭉치는 혈전이 생기며 심지어 만성염증이나 심혈관 질환, 암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더 안 좋은 건 튀김으로 드실 때 밀가루를 입히게 되는데 이는 고탄수화물로 고지방인 기름과 튀기게 되면 열량이 높아지고 단백질은 적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등 각종 질병을 불러오는데요. 그러니 가지를 드실 때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요리를 최대한 멀리하고 드시더라도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게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공학. 두 번째, 돼지고기입니다. 여러분, 예전과 다르게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신 분들 계시죠? 이럴 때 가지를 드시면 좋습니다. 가지의 뽀얀 속살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데 이는 망막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합니다. 또한 로놉신 성분이 있어 시력이 저하되거나 야맹증 같은 증상에도 좋고 보라색 껍질에는 시신경 주변에 혈관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너무나 좋은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가지를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돼지고기는 천연 피로회복제인 티아민 성분이 소고기나 닭고기보다 많아 에너지를 빠르게 전환하고 젖산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식욕이 떨어졌을 때 돼지고기가 생각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에 안 좋아서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돼지고기를 먹을 때 가지를 곁들이면 나스닌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몸속에 철분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혈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나스닌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또한 가지에 있는 비타민 E는 지용성이어서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가지와 돼지고기를 찜으로 드시면 좋은데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다진 육을 3주먹 정도와 다진 마늘 1스푼, 대파 조금, 굴소스 2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기는 먼저 익혀주시고 가지는 손질을 해야 하는데 다 자르지 마시고 안이 보이게 칼집을 내고요. 가지 속에 익힌 다진 육을 넣어주신 후 팬에 돌려가며 한 번 더 익혀주시면 완성입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생가지입니다. 가지는 요리해서 드시는 게 일반적이지만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하지만 생으로 드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솔라닌?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싹이 난 감자에 있는 물질로 섭취 시 복통, 위장장애, 현기증 같은 중독 현상을 일으키고 심지어 호흡곤란과 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의 솔라닌은 감자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익혀 드시더라도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증상인데요. 가지는 히스타민이 많은 식품으로 몸에 과다하게 분비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나고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특히 눈이나 코가 간지럽고 피부 가려움증도 심해서 체내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이런 분들은 가지 섭취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가지 꼭지입니다. 여러분, 가지를 드실 때 꼭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흔히 버리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적극 활용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속에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하며 나이가 들면서 잇몸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폐렴 위험이 4.2배, 뇌졸중 위험이 2.8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식품이 바로 가지입니다. 특히 가지 꼭지가 정말 좋은데요. 꼭지에는 파이토케미컬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나쁜 세균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과 항염 작용에 탁월합니다. 이러한 성분은 잇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안토시아닌은 충치와 잇몸이 붓고 아픈 치주염, 구내염 같은 다양한 구강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가지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체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노화 방지와 만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 포만감을 주므로 체중 관리에도 유용합니다. 이처럼 가지는 잇몸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여러 가지 유익한 식품이므로 차로 만들어 드시면 좋은데요. 먼저 가지를 깨끗하게 씻어 깍둑썰기로 잘라줍니다. 여기서 꼭지도 꼭 같이 잘라주세요. 그 다음 햇빛에 잘 건조해 주고요. 잘 말린 가지를 프라이팬에 타지 않게 저어주며 수분을 모두 날려주고 뜨거운 물에 가지를 넣어 우려 드시면 잇몸 살리는 가지차 완성입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품은 흑염소 진액은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2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